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부터 어느 나라로 넘어가느냐? 이제 고대 사회를 넘어서서 드디어 우리가 고려로 넘어갑니다.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이제 고려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신라 말에 난리가 났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할 겁니다. 신라 하대,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해버리고 지워버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신라 하대. 어떻게 됩니까? 중앙에서 뭐 지울 필요도 없네요. 여기다 쭉 써도 여러분들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왔느냐? 왕위쟁탈전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던 거 모두 다 기억하시죠? 150여 년간, 155년간 20명의 왕이 교체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은 어떻게 되고, 왕권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의 권한이? 진골 귀족들의 권한이 엄청나게 세졌다. 그러다 보니까 육도품들은 이 상황에 굉장히 불만을 품게 되죠. 그래갖고 최초원 같은 사람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개혁을 요구했지만 개혁이 전혀 안 먹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신라적으로? 반신라적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리고 지방에서 누구랑 손을 잡게 됐냐? 여러분들 결국 호족과 손을 잡게, 지방 호족들과 손을 잡는다라고 예전에 했던 걸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들에 의해서 후삼국 시대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후삼국 시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죠.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는 바로 누가 됩니까? 후백제가 돼요. 후백제는 몇 년에 세워졌느냐? 900년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견훤이 세웠죠. 자, 견훤이 세웠고요. 그 다음이 또 하나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은 어디다 수도를 삼았느냐? 완산주. 완산주라면 지금의 어디가 되냐면 전주예요. 전주에다 수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외교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중국과 외교를 하는데 이때 중국이 5월, 후당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중국과 외교 관계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신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927년에 여러분들 경주로 쳐들어갑니다. 경주로 쳐들어갔고 경주에서 술 처먹고 놀고 있는 신라의 왕, 누구를 잡아 죽이느냐? 경의 왕을 잡아 죽이게 돼요. 그리고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기록이 솔직히 말하면 고려가 승리했기 때문에 고려 쪽에서 쓴 기록이라서 신뢰감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이 경의 왕의 왕비를 욕보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평소 하는 거 보면 꼭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새로운 임금이 누구를 왕위에다 올렸느냐? 경순왕을 왕위에다 올린 사람이 바로 견훤이 되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1년 뒤에 후고구려란 나라도 나오게 됩니다. 후고구려는 몇 년도? 901년에 세웠습니다. 901년에 세웠는데 누가 세운 걸로 알려져 있느냐? 이건 궁예가 세웠죠. 궁예는요, 원래 신라 왕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자, 왕자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아버지가 왕위쟁탈전에서 죽게 되자 이 왕자를 살리려고 밖에다 던지고 유모가 받았는데 그때 잘못해갖고 그 새끼손가락에 눈을 찔러서 애꾸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자, 승려가 된 다음에 엄청나게 민중의 지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죠. 어디서 건국을 해요? 송악. 송악이라면 지금의 개성이 됩니다. 개성에다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관청으로는 광평성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광평성. 그리고 여기에 수상을 광치나라고도 불러요. 이때까지는 잘 나갔죠. 근데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이 송악이란 땅이 솔직히 말하면 궁예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궁예는 여기가 불안한 거지. 이 송악, 개성 땅은 원래 왕씨 집안, 왕건 집안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궁예는 난 더 이상 여기서 못 버티겠다 해갖고 옮깁니다. 어디? 자, 일단 나라 이름을 마진, 그 다음에 태봉이라고 계속 바꾸더니 수도도 어디로 옮겼냐면 철원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수도를 한번 옮기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새로운 궁궐을 지어야 되죠. 새로운 방어 시설을 해야 되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불만은 이거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은 올라가죠. 근데 그건 힘으로 눌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상한 쪽으로 가요. 엉뚱하게 미륵신앙. 미륵신앙 알죠? 다 보인다. 이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대. 이 드라마가 언제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관심법 보면 다 알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왕건도 당할 뻔했다라고 그러죠. 어떻게 당할 뻔했느냐? 어느 날 왕건, 자기가 아끼는 장수인데 왕건을 딱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왕건아, 자네, 내 왕비랑 자네랑 바람 폈지? 그럽니다.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 자네가 우리 왕비랑 내 왕비랑 바람을 폈던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왕건은 큰일 난 겁니다. 만약에 인정을 하면요. 이 새끼가 내 부인이랑 바람을 펴? 내 마누라랑 바람을 펴? 죽여버린다 이럴 수 있고 그렇다고 인정을 안 하면 내가 관심법으로 봤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최응이라는 천재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항상 궁예가 굉장히 아꼈다라고 그래요. 궁예 옆에 있다 갑자기 붓을 딱 떨어뜨립니다. 그 붓이 굴러서 왕건 앞에까지 오죠. 그러자 이걸 주스로 따고 와갖고는 주스면서 왕건한테 한마디 했다라고 그래요. 장군 그냥 인정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왕건이 폐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인정을 하니까 그때서 이제 궁예가 막 웃으면서 그랬대요. 역시 자네는 내 충신이야. 내가 이렇게 관심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자네는 인정할 줄 안다란 말이야. 그러니 내가 자네한테 큰 상을 내리겠네. 미쳤죠? 지 마누라랑 바람을 폈다는데 큰 상을 내리고 돌았죠. 하지만 자기 아내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자, 이 아내를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죽여요. 옥추봉이란 표현도 있고 법봉이란 표현도 있는데 그 쇠몽둥인데 그걸 불에다 다 익어서 지져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셋을 낳아줬는데 그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너희는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없다 했고 또 잔인하게 죽여버렸다라고 해요. 아니 자기 가족도 그렇게 죽이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결국 이 궁예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몇 년도에? 918년에 바로 고려가 왕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는 다시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송악으로, 개성으로 다시 수도로 옮기게 된 거죠. 그러더니 이제 남은 나라 신라는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이제 후백제와 고려 중에서 누가 통일을 하느냐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백제 왕 견훤이 927년에 어디로 쳐들어가서 경주로 쳐들어가고 경혜왕을 잡아 죽였죠. 그리고 경순왕을 올렸죠. 이때 왕건은 무엇을 했느냐? 신라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군대를 급히 파병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927년 공산전투라고 해요. 그 공산전투가 어디냐면 대구 팔공산이에요. 거기서 왕건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갖고 왕건 거기서 죽을 뻔까지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라 사람들한테 뭐가 박힌 거예요. 누구는 견훤이란 놈은 우리 임금님,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우리 임금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신라를 핍박을 가했는데 고려의 왕건은 오히려 우리를 구하려다가 어떻게 돼?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고려가 더 나은데 이 생각을 좀 강하게 하게 되죠. 그러더니 이 삼국 통일 과정을 이제 하나씩 접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해요. 발해가 거란한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발해 유민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들어오게 되느냐? 이제 고려 땅으로 많이 넘어오게 돼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935년도에 신라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젠 껍데기만 남은 나라 신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신라가 고려에 투항을 해옵니다. 경순왕이 항복을 해와요. 이 상황에서 백제라도 잘 버텼어야 했는데 백제에선 또 난리가 납니다. 어떤 난리가 나고 있었느냐? 자, 견훤이 원래는 셋째 아들한테 넷째 아들이다. 넷째 아들 금강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열받은 킹검이 금강을 죽여버리고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다 유폐시켜버립니다. 그러자 견훤이 어떻게 하느냐? 탈출해갖고 누구한테? 왕건한테 와 있었죠. 그리고 그 견훤을 앞세워서 후백제로 공격합니다. 결국 936년에 누구마저도 멸망을 하게 된다. 후백제마저도
사실상 스스로 멸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멸망하면서 후삼국이 통일을 하게 되죠. 이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여기 순서가 좀 나오기가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갖고 있습니다. 자,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몇 년도의 일이냐면 926년도의 일이에요. 신라의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하였다. 신라가 왕건에게 항복한 거 몇 년도? 935년도의 일입니다.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후백제 멸망하고 통일한 거 936년도. 그 다음에 왕건은 고구려 개성을 내세워 국호를 고려라 하고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몇 년도? 918년도의 일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순서 나왔죠? 라, 가, 나, 다. 자, 라, 가, 나, 다. 몇 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후삼국 시대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견훤은 900년에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다. 완산주, 전주에서 건국한 거 맞아요. 자, 궁예는 901년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맞습니다. 궁예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어요. 맞아요. 그 다음이 견훤은 후당, 우월가도 통교하는 등 대중국 외교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궁예는 신라의 경주를 공격하여 경혜왕을 살해하고 경순왕을 죽였어요. 맞지 않아요? 뭐가 맞아요? 궁예가 아니라 바로 누가 됩니까? 견훤이 되죠. 견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정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후삼국 통일 과정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